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IT 만담 수다 삼천포 토킹쇼 이백 이제 시작합니다. 222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백의 무책임 프로듀서 이기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제 앞에는 IT 전문 기자 박성훈 차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김없이 늘 한결같이 좀 어기고 싶은데 안 돼. 이제 거의 습관이 돼서. 그렇죠. 저희 22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한 번 쉬고 추석 때 딱 한 번 쉬었죠.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추석 때가 있었는데 게스트의 빵꾸로 인해서 네. 한 주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섰죠. 지금 저희가 슈피겐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스폰서로부터 네. 협찬을 받아서 어허. 또 더 좋은 물건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들어온 물건이 있어서 그것부터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의 그 의리의 스폰서죠. 벨킨에서 태블릿 전용 그 키보드와 케이스와 거치대가 세 가지가 짬뽕이 된 키보드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헐. 10개가 들어와 있고 들어온 지 꽤 됐죠? 네. 1차분은 안드로이드 계열, 그러니까 삼성, 뭐 도시바, 요즘 많이 쓰는 레노버, 에이수스 요런 애들이 만든 태블릿이고 네. 2차분이 아마 애플께 이제 저희가 1차가 소진이 되면 2차분인 애플 태블릿, 그러니까 아이패드와 미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 그게 기존의 아이패드잖아. 아이패드와 아니죠. 미니. 아이패드 레티나. 사이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10월에는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슈피겐이 통이 커요. 대인배요, 대인배. 지금이라도 리플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백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벌써 200만 원 상당이죠? 예.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가방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가방 간지나요. 그래서 그게 좀 비싸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네. 갤럭시 S5랑 아이폰 5S용 케이스가 또 여전히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올라갔죠. 다음 주에 발표하실 거죠? 슈피겐? 다음 주에 발표하고 바로 벨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그동안 위클리 브리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주부터 급작스럽게 코너의 변동이 생겼어요. IT 이슈를 그동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한 가지 IT 이슈를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는 지난주 아이폰 6였죠. 그렇죠. 그게 한 30분 내외로 하니까 딱 듣기 좋다. 간단하게. 그러면서 수박 겉핥기만은 아닌 약간의 심층적인 정보까지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네. 요걸 한번 밀어보자 해서 코너 이름하여 이슈 콕콕! 이슈 콕콕? 아이고, 제가 지었어요. 무슨 러시아 말 같아. 네. 그러면 오늘의 이슈 콕콕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내용은 뭐죠? 오늘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수박 겉을 핥지만 맛도 볼 수 있는 알리바바와 창업자인 잭 마 회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그 신문 지면 매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올 초부터 이제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유 그때부터는 조중동은 이 IT 쪽 기사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 뉴욕 증권소 상장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얘들도 달려드는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별로 관심 없던 애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올 상반기부터 알리바바와 잭마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19일이죠? 마침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네. 이게 덩어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 총액이 네. 22조 6,500억.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모라는 거는 주식의 일부를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너들 지분 다 제끼고 그냥 뭐 요 정도 내놓고 돈 좀 어떻게 보면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건데 물량이 10몇 %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도 22조 6,500억. 야, 이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최대 규모.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BC 카드였거든. 그래요? 네. BC 카드. 네네. 근데 근소한 차이로 이제 BC 카드를 제끼고 알리바바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를 네. 기록을 했는데 사실 더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러면 이 잭마 회장이 얼마나 벌었냐. 이 마 회장이 지분의 9%밖에 없어요. 9%.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이미 올라가 있는 회사의 9%면 엄청난 규모인데 상장이 안 된 회사란 말이죠. 그렇죠. 개인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9%밖에 없어요. 근데 상장이 된 날 첫 거래일에 네. 하루 만에 주가가 38%가 올라 버렸어요. 38%가.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41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참고로 삼성전자 시총이 네. 174조. 그리고 구글이 419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절반 조금 넘죠? 절반을 조금 넘고 삼성전자는 이미 제꼈고 아시아의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시총에서는 이미 제껴버렸어. 하루 만에. 그런데 그러면 잭마 회장이 9%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개인 자산이 19조. 예? 19조. 19조?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은 12조. 그러니까 벌써 7조 차이죠. 7조. 7조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평생의 가업으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역경을 이기시고 12조? 근데 우리 마 회장님은 단박에 그냥 19조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 마 회장이 한참 어려울 때 네. 돈을 이제 쌈집 돈을 빌려줬어. 네. 투자를 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지분을 네. 무려 34%를 가져왔죠. 그때만 해도 그냥 사실 네. 잭마 회장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리 양이거든. 야후 창업자. 그러니까 또 양이 또 부탁을 하는데 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살짝 쌈짓돈 빌려줬는데 34%를 준 거지. 잭마 회장이. 그 당시만 해도 얘네한테는 큰 돈이었나 봐요. 그렇죠. 손 회장이 그 마 회장을 만난 게 아마 2000년으로 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한 200억 근데 정도 싸줬다고 그때 했죠? 우리 브리핑 때도 소개드렸어. 3,000배 넘게 아마 잭팟을 터트릴 거라고. 근데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그 34%에 해당하는 자산 가치가 네. 78조. 그러면 일본에서 제일 그러니까 부자네? 손 회장은 네. 이거를 제외하고 네. 소프트뱅크 지분만으로도 이미 1위야. 아. 그 유니클로 회장과 맨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미 제꼈어 최근에. 근데 이걸 포함을 하면은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손 회장님 좀 만나러 가요. 네, 이백에 투자 좀 하시라고. 이 손 회장은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하여튼 네.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잭팟을 터뜨리게 된 배경이 다 알리바바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리바바. 그럼 알리바바가 도대체 뭐냐? 알리바바가 뭐냐? 이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베이나 뭐 우리로 치면 지마켓, 뭐 11번가 뭐 이런 건데 대신에 이 알리바바 안에 뭐 또 서브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타오바오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뭐 B2B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또 B2C 쇼핑몰이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리바바는 요거를 이제 다 포함한 것들이고 네네네. 이 재밌는 게 이제 이름이죠. 이름. 알리바바에 대한 얘기 알죠? 네, 40인의 도적. 얘가 이 알리바바가 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네. 갑자기 선녀들이 목욕하는 걸 우리는 보잖아. 우리나라 나무꾼은. 근데 얘는 40인의 도적들이 동굴 문을 열려라 참깨 하고 여는 걸 본 거야. 선녀들 벗은 걸 본 게 아니라. 그런데 다음날 궁금하잖아. 이 도적들이 없을 때 지가 가서 열려라 참깨 했더니 열려가지고 들어갔더니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지. 열려라 참깨! 동굴문이 열리자 알리바바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눈부신 금은보화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몸만 갔으니까 목에 걸고 뭐 빤스 안에 좀 집어넣고 손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런데도 이게 티가 나나 봐. 도둑들이 알게 됐어. 알리바바가 가져갔다는 걸. 그래서 알리바바 얘를 죽이려고 몰래 집으로 쳐들어가는데 그 기름 장수로 변장을 해요. 기름 장수로 변장을 하고 두목은 장사꾼의 이제 대장으로 해가지고 알리바바랑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이 집에 그 시녀가 그 계략을 눈치를 채고 저런 도둑들이 우리 주인님을 해치려나 봐. 근데 이 얘들이 멍청하게 무슨 항아리 안에 숨어 있었나 봐. 근데 이 시녀가 뜨거운 기름을 거기다 확 부어버려가지고 40인이니까 대장을 빼면 39명이겠네. 39명을 다 삶아 죽여버린 거지. 아, 잔인해.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장을 죽이려 이 칼춤을 추면서 밥 먹는 데로 갔어. 그 대장은 의심을 안 하잖아. 얘 뭐 쇼하는구나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얘가 칼을 샥 치니까 목이 뚝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안심하고 동굴로 또 갔어. 그래서 거기 있는 금은보화를 싹쓸이 해가지고 와서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지. 한문으로는 천일야화. 거기 이 아저씨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지었죠. 팩트예요? 팩트지.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 나도 한번 싹쓸이 좋잖아. 그리고 듣는 사람이나 쇼핑을 하는 고객이나 알기가 쉬워야 된다고. 이름을 알기가 쉬워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억하기도 쉬워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누구나 다 아는 이름, 그러면서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던, 물론 이 소설, 일종의 소설이지만 소설 속에서라도 거부였던 알리바바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잭마 회장도 이 알리바바랑 되게 비슷해, 삶이. 그러니까 잭마가 이 키가 160이 안 되거든? 되게 왜소하고 얼굴도 보면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비호감이야. 아, 그래요?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대학 때부터, 입시 때부터 실패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우리말로 삼수를 해. 삼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을 했더니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면접 보고 이러면 좀 비호감이니까 탈락을 많이 했나 보지. 그러다가 아이씨, 내가 그냥 더러워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 해가지고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해. 이 아저씨가 영어에 소질이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완전 공산국가였는데 중국이 곧 개방을 하면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영어가 글로벌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 사람은 짐작을 하고,
호텔에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 짐을 날라주면서 어깨너머로 영어를 배운 거야. 그때부터 가방 뽀찌 하면서 대신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 보통은 짐 싹 이렇게 주잖아. 그런 거 없이 차라리 영어 한 마리를 더 해달라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이게 마침 이제 영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써먹게 된 거지. 그래서 영어 강사하고 이게 계기가 되면서 관광 가이드를 하게 돼요. 왜냐면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이제 만리장성 이런 데 많이 가잖아. 그럼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얘밖에 없는 거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VIP 영접, 접대를 이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리 양이 있었던 거지. 제리 양이 이제 야후 세우고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제리 양도 중국계잖아. 근데 그 본토에 있는 만리장성은 못 가본 모양이야. 그래서 그때 갔는데 잭마가 이제 영어로 막 뭐 이제 설명하고 뭐 진시황이 어쩌고 주절주절 하다가 당신이 그 야후의 제리 양? 이러면서 또 말을 막 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진 거야. 그러다 이제 농담으로 나중에 내가 혹시 창업하면 좀 도와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요. 그때가 97년 이 무렵일 거야. 근데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보고 경악을 한 거지. 이런 게 있구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떼돈 벌겠구나 하고 와서 처음에 뭐 중국의 무슨 최초의 인터넷 기업을 만들어요. 근데 바로 말아먹고 알리바바를 창업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베이를 보고 베낀 거지. 근데 얘는 확신이 있었어. 왜냐? 중국 내수 인구가 14억이잖아. 근데 미국은 이베이가 판치고 있는 미국은 3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4분의 1만 해도 이베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한 거지.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적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자기네 아파트에서 창업을 했어. 뭐 사발면 먹으면서. 중국 애들은 아파트에서 하나 봐. 미국 애들은 차고에 사는데.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빚이 늘어나고 뭐 돈이 안 도니까 부도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제리 양한테 전화를 합니다. 양, 돈 좀 꺼줘. 그래가지고 양이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한번 뱉었으니까 말을 지분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갖는 조건으로 투자를 조금 할게. 그러면서 손정희 아저씨랑 같이 들어가요. 투자를. 그래서 초두에 얘기했듯이 손정희 아저씨가 34%, 야후가 10몇 프로일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이 세 사람 모두가 거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매체에서 알리바바와 잭마 회장을 다루는 게 이유 없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야. 갑자기 19조, 손정희 78조, 야후는 뭐 20, 30조 막 이렇게 되니까 단위가 너무 크잖아. 그렇죠. 그것도 짱깨가. 이 충격인 거야, 사실은. IT 하면 우리나라나 실리콘밸리밖에 생각을 못 했거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어디 듣보잡이 160도 안 되는 놈이 미국 가서 상장한다더니 200조가 넘는 시총을 일궈낸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양말 하나를 팔아도 중국에서 파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팔리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잭마 회장도 왜 그러면 중국이 아닌 중국도 상하이나 이런 데 좋잖아, 사실. 금융 환경 나쁘지 않거든. 왜 중국이 아닌 뉴욕에 상장을 했냐.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아마도 공산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중국에 상장을 하면은 공산당, 공안 이런 애들이 커버를 해줘요. 이 기업 경영을 불투명하게 해도 대충대충 봐준다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지. 근데 요 마 회장은 그걸 간파를 하고 나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내 개인과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세계에 징기스칸 못지않은 유명한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알리바바 주주 중에 몇 명이
뭐 공산당 서기장의 친척, 뭐 아들, 뭐 이렇대. 로얄 패밀리들이 있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상장을 해버리면 얘들이 흔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 뭐 회계장부 마음에 안 들게 작성하고 그러면 얘네는 사형도 시키잖아. 중국의 대부호들은 돈을 은행에 갖다 놓지 않는데요. 다 집에, 금고에 다 현찰화시켜서 집어넣고 그거 관리는 첩들이 한대요. 어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알리바바와 닮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알리바바가 우연히 그 문 열리는 걸 봤죠? 네. 열려라 참깨 주문도 들었고 마 회장도 우연히 제리양 관광 가이드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 하고 미국을 가서 우연히 인터넷이라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한참 힘들 때 알리바바는 목이 달아날 뻔했는데 시녀가 구해줬죠. 마 회장도 부도 위기에 있었을 때 제리 양이랑 손정희 회장이 구해줬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또 얻게 됐죠, 둘 다. 오, 진짜 그 동화랑 너무 닮았어. 스토리 라인이 똑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름을 잘 지어라. 그러면서 왜 니네 회사 이름은 IMC 플러스냐, 삼성 플러스로 지었으면 이런 말씀하셨구나. 우리 이백도 이름 덕을 많이 보거든, 사실. 우리 저 주위 분들이 이름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젊은 아가씨들은 가방 쇼핑몰인 줄 알고 낚여서 들어왔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클릭수 올라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름 따라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많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이백 제목을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줬지. 이런 걸 누가 짓겠어. 나.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가. 하여튼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마 회장과 같은 슈퍼리치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어서 방송할 IT 레전드 두 번째 인물인 김택진 사장,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이 될 뻔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슈퍼리치. 근데 뭐 그분은 풍요로운 물질적인 환경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얻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아쉽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첫 코너라 좀 어색합니다. 재밌는데 뭐. 끝난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의 이름을 빌린 알리바바가 이름을 잘 지어서 대박이 났다는 박정훈 차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 철학관 가고 뭐 그러진 마세요. 네, 그러면 저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